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이 당신의 뇌로 가는 혈관이 조용히 좁아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뒤에도 오늘 저녁 식탁을 어제와 똑같이 마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지켜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아주 작은 습관들의 반복 속에서 천천히 준비되어 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실에서 종종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 웃으며 식사를 하던 분이 어느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나곤 합니다. 저는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경과와 노인의학 분야에서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 넘는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회복의 기쁨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을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경색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체중도 정상이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식습관의 방심과 관리하지 않은 혈관 상태가 쌓여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드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씹기 힘들지 않아 노년에도 부담 없는 분말 형태의 선택지, 그리고 연구와 임상 경험을 모두 거쳐 제가 실제로 권해온 3가지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는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고 위험해도 미리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단 5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손상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전화를 한 통 받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조금 막힌 거라면 괜찮지 않나. 그러나 뇌에는 조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세포는 순식간에 산소와 영양을 잃고 연쇄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말을 담당하던 영역이 침묵하고 손발을 움직이던 신호가 끊기며 기억과 판단을 맡던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막히게 될까요?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이 과정이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보통 3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플라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시작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더해지면서 혈관 안쪽 공간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수분 섭취가 줄고 염분 섭취가 늘수록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혈소판이 쉽게 뭉치고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마치 맑은 물이 아니라 농도가 짙은 시럽이 관을 흐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에서 혈류를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이어지면 이 보호막이 약해지고 플라크가 더 쉽게 달라붙으며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뇌경색의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뇌경색에서 살아남더라도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족의 도움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이 깊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며 사회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치료보다 더 힘든 것이 그렇게 변해버린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비만하지도 않고 겉보기엔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분들, 혈압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조금 높은 상태를 오래 방치한 분들, 무엇보다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며 지내온 분들입니다. 뇌경색은 경고음을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환자분들께 던집니다. 지금 괜찮은가가 아니라 5년 뒤에도 괜찮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이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매일의 식습관 속에서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여정은 결코 거창한 치료나 어려운 의학 용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출발점이 너무나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식탁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점심을 어떻게 넘기며 저녁에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이 반복되는 선택들이 혈관의 상태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혈관은 약보다 훨씬 먼저 우리의 식습관에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따라 혈압의 흐름이 달라지고 혈당의 오르내림이 부드러워지기도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LDL과 HDL의 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미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수년 동안 쌓이면 혈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단하게 굳고 좁아진 혈관과 아직 숨 쉴 여유가 남아있는 혈관 사이에는 늘 식습관이라는 공통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는 약을 시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액이 예전보다 끈적해졌다는 신호, 혈압이 조금씩 오르내린다는 신호,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려진다는 신호 말입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염분과 가공된 음식이 줄어들고 부담이 적은 형태의 영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혈액은 서서히 맑아지고 혈관벽은 긴장을 풀듯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검진 결과를 다시 마주했을 때 또는 일상의 컨디션이 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한 예방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과정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약을 시작하기 전 이 시기를 소중히 붙잡았던 분들의 변화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 조금 더 의식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 수치가 완만해지며 무엇보다 아직 내가 관리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신감은 이후의 생활 습관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약을 쓰기 전의 이 시기에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서서히 그러나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장년과 노년의 몸에 특히 잘 맞고 매일 실천하기 쉬운 식습관의 형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방식이 혈관에 부담을 덜 주고 왜 형태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굳이 분말 형태여야 할까요? 이것은 요즘 유행에서도 아니고 단순히 편해서 선택한 방식도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할 때마다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씹는 힘은 서서히 약해지고 치아 상태는 예전 같지 않으며 위와 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좋다고 해서 먹어보긴 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어서 오래 못 먹겠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의 종류보다도 형태가 몸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분말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고려한 선택입니다. 씹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삼킬 수 있고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흡수가 훨씬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매일 빠짐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의욕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분말 형태의 또 다른 장점은 조절의 유연함에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물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두유나 우유에 섞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며 음식에 소량씩 더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노년의 몸에는 큰 힘이 됩니다. 억지로 참거나 무리해서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은 결국 오래가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분말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 속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는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생겨나는 혈전을 억제하며 가장 연약한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혈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도움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입니다.
이 분말들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주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이 쌓여 혈관의 환경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뇌를 지키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은 큰 변화를 겪지 않더라도 위험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는 안정된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예방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온 3가지 분말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두 거창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오늘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지나치기 쉬웠던 한 재료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익숙한 재료로만 기억합니다. 차로 마시기도 하고 요리에 넣어 비린내를 잡는 데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생강입니다. 바로 증숙 생강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깊이를 바꾸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일반 생강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성분 역시 몸에 이롭지만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진저롤은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시간을 들여 제대로 다듬으면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증숙 생강 분말이 혈관에 작용하는 방식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먼저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염증이 반복되면 쉽게 손상됩니다. 쇼가올은 이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려 혈관벽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완화해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더 열리면 같은 양의 혈액이 더 편안하게 흐를 수 있고 그만큼 혈압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혈관이 스스로 숨을 돌릴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중년 남성 환자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를 지적받지 않아 식습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술자리와 야식을 가볍게 넘기며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곤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그분은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에는 짧은 설명으로는 다 담기 어려울 만큼 깊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뒤 저는 증숙 생강 분말을 포함한 식습관 조정을 권해드렸습니다.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선택으로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 혈압과 혈액 수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며
그분은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오래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증숙 생강분말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섭취에 있어서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의 부담을 덜 줍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분말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의 노화 자체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생강과는 전혀 다른 색과 성질을 가진 재료이지만 혈관을 향한 방향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굳어집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숨이 조금 차도 피로가 조금 빨리 와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관의 탄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가볍게 지나갔을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래서 더더욱 느끼지 못할 때 관리하는 거니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로니아 분말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게 하는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이 슬지 않으면 금속이 오래 가듯 혈관도 불필요한 산화 자극이 줄어들수록 탄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혈관의 탄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혈관은 늘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혈압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아로니아 분말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혈관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관찰되는 변화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로니아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보다는 큰 출렁임 없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DL,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서히 줄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은 혈관벽에 쌓이는 부담을 줄이고 내피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에서 혈액이 얼마나 부드럽게 흐를지, 언제 확장하고 언제 수축할지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염증과 산화 자극이 반복되면 이 세포는 점점 지쳐갑니다. 아로니아 분말의 안토시아닌은 이 내피세포가 다시 제 기능을 찾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에 여유를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실천에 있어서는 한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맛입니다. 아로니아 분말은 특유의 떫은 맛과 신맛이 있어 그대로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섞어 먹는 방법을 권합니다. 요거트나 두유에 소량을 섞거나 바나나나 사과처럼 단맛이 있는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섭취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건강식품도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존중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로니아 분말은 혈관을 단숨에 바꾸는 재료가 아닙니다. 대신 혈관이 급격히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할이 노년의 건강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염증과 혈전이라는 또 다른 축을 다루는 한 가지 분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혈관뿐 아니라 뇌 자체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멈추지 않으면 혈관은 결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과 재활병동에서 확인해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통증이나 열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혈관 속에서 진행되는 염증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혈관 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쌓여 결국 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강황 분말의 핵심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한 가지 역할만 하는 물질은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커큐민은 먼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혈관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 신호를 누그러뜨려 혈관 벽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과정을 늦춥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시에 커큐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액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산화 자극은 혈관 내피세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혈액은 점점 거칠게 흐르게 됩니다. 커큐민은 이런 환경을 조금씩 정돈해주며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여지를 남겨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큐민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서로 달라붙는 상황을 완화해 불필요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이 작용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장과 전신 혈관 건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속 교통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뇌세포 회복을 보조하는 방향의 작용입니다.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손상된 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깊이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증과 산화 자극을 줄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재활병동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던 분이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후회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이라도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황 분말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커큐민은 그냥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유처럼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담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금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강황 역시 몸을 돕기 위한 선택이지 무작정 늘려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황 분말은 혈관을 한 번에 바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염증과 혈전이라는 큰 흐름을 조용히 다스리며 혈관과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분말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방법보다 먼저 꼭 전하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적은 양을 매일, 그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이어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에 의욕이 앞서 양을 늘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쳐서 멈추는 일입니다. 혈관은 그런 급한 마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꾸준한 신호에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3가지 분말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혈관을 돕지만 함께 했을 때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부담으로 느낀다고 말입니다. 적은 양을 지키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라 몇 달 뒤의 흐름을 바라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섭취 시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루의 리듬이 가장 안정된 때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께 아침 식후를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밤사이 비워졌던 위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고 하루 활동을 시작하며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도 좋고 두유나 우유에 섞어 부드럽게 넘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부담 없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가지를 한 번에 섞어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가장 단순하고 두유에 타면 포만감이 있어 아침 대용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 방법의 큰 장점입니다. 지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질림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별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날은 물에, 어떤 날은 두유에, 또 어떤 날은 스무디에 섞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도 이 과정을 의무가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이 작은 루틴은 훨씬 오래 갑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며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은 어땠어? 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혼자 애쓰던 분들보다 가족과 함께 실천한 분들이 훨씬 오래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3가지 분말을 병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혈관은 원래 그렇게 조용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식습관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혈관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을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분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을 지키는 일은 식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반응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찾아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낮 동안 쌓였던 염증 반응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끊기고 혈관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혈관 상태가 유독 불안정한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깊고 충분한 잠은 어떤 보조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혈관 관리의 기본입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찰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장년과 노년의 혈관에는 과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늘 걷기를 중심으로 권합니다. 하루 10분에서 30분,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훨씬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분일수록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가장 좋아합니다. 식습관은 이미 많이 이야기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분과 가공식품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은 긴장한 상태로 오래 남습니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지방과 첨가물은 염증 반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제철 채소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은 혈관에 휴식을 줍니다. 저는 완벽한 식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한 끼라도 혈관이 편안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정서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날이 많을수록 혈압이 들쭉날쭉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명상이나 호흡,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얼굴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혈관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미루지 않는 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자고,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며 덜 자극적으로 먹고 마음을 다독이는 일,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선택들은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삶 속에 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증숙 생강분말은 혈관의 염증과 혈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고, 아로니아 분말은 조용히 혈관의 노화를 늦추며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강황 분말은 염증과 혈전을 다스리며 뇌와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일상의 혈관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균형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원래 그렇게 조용히 반응하고 꾸준함 속에서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이어지는 선택이 결국 몸을 다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미 집에 있는 재료부터 천천히 점검해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이 선택은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짧게라도 다짐을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의 기록이 내일의 나를 다시 불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약도, 의사도, 가족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분명히 내일의 몸에 남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시작하기에 언제나 가장 이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을 지켜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